한국의 아파트 가격은 상당 기간 오르지 못합니다. 네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격이 비쌉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보면 2024년 5월 기준 서울의 소득 대비 주택 가격 비율은 24.7입니다. 서울 시민의 연간 가처분 소득으로 서울의 평균 가격 주택을 구매하는데 24.7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규모 있는 도시 중에 서울보다 숫자가 높은 도시는 중국과 베트남 등 한참 성장 중인 개발도상국의 주요 도시들 뿐입니다. 런던 15.8, 밴쿠버 14.6, 시드니 14.2, 뉴욕 13.5, 도쿄 12.7인 것을 볼 때 서울의 주택 가격은 매우 높으며 과거 고성장기 시절의 관성적 기대감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다며 비명을 질렀음에도 15 내외에서 유지되는 선진국 도시들의 주택 가격을 고려하면 향후 상당 기간 서울의 집값은 하향 안정화될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둘째, 자산 비중의 변화 문제입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의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은 22대 78입니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은 상황입니다. 이 역시 고성장 시대에나 어울릴 법한 자산 배분 형태입니다. 주요 선진국들에서 금융자산의 비율을 50에서 70%로 가져가는 것을 볼 때 한국도 앞으로 차차 그렇게 갈 가능성이 큽니다. 일본도 한때는 부동산의 비중이 우리처럼 높았습니다. 그러던 것이 오랜 우여곡절을 겪으며 금융자산과 실물자산의 비중이 6대 4 정도의 수준이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것입니다. 가계자산 중 부동산 비중이 줄어든다는 것은 수요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이는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이 드라마틱하게 더 오르긴 어렵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파트에 관심을 줄이고 주식을 하십시오. 셋째,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는 확정된 미래입니다. 사람들은 결혼하지 않고 출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고령화는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2023년 고령자 통계에 의하면 66세 이상 은퇴 연령층 상대적 빈곤율은 39.3입니다. 미국 21.6, 호주 22.6, 영국 13.1 등과 비교하면 노인 빈곤율 역시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일할 수 있는 인구가 줄고 노인이 늘어난다는 것은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미래의 꿈을 안고 장기 투자 상품인 부동산에 큰 투자를 하는 인구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수요도 줄고 가수요도 줄게 됩니다. 넷째, 정치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한국은 팽창하는 중국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중국 수출 의존도는 여전히 높습니다. 미국이 압박으로 중국 경제 의존도를 줄일 때마다 경제 성장률 1에서 2%가 휘청휘청하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경제뿐만 아니라 정치, 사회, 문화 각 분야에서도 평소 느끼는 반중 정서와는 달리 중국화가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히 정치에서 친중이라고 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근 20년 넘게 한국 정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자유주의와 시장경제로 변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면 걱정할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은 사회주의 중국이 팽창한다면 이는 정치적으로 우리 부동산 시장에도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됩니다. 점차 토지의 사유권을 제한하거나 주택수를 제한하는 정책 등이 나올 것이고, 세금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이는 투자의 측면에서는 상당한 악재입니다. 한강뷰니, 용산이니, 강남이니가 중요한 게 아닌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한국의 부동산, 특히 아파트 가격은 상당 기간 오르지 못합니다. 한국 부동산에 대한 관심을 줄이고 금융자산, 외국 자산에 대한 관심과 비중을 늘리십시오. 그게 소중한 자산을 지키며 효과적으로 부를 늘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